안녕하세요. 법인의 모든 것은 이 안에 있다. BGNC와 함께하는 이종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금 없는 배당, 감액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거래는 크게 손익거래와 자본거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손익거래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를 주주 이외의 자들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고객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익거래로 인한 순자산 변동은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자본거래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순자산을 변동시키는 거래를 주주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거래는 법인세법에서 원칙적으로 손금, 비용이나 입금, 매출 항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것이 배당이죠. 배당을 하게 되면 법인세법에서는 배당으로 인한 자본의 유출은 비용으로 보질 않습니다. 거꾸로 주주와의 거래로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증자,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는 입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발행 초과금이라는 항목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닌 거죠. 이거를 저희 보험 컨설팅과 연결시켜 본다면 손익거래를 통한 절세 상담은 예를 들어서 법인의 사업보장 컨설팅, 즉 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해서 손금 산입을 하고 과세 이연을 하는 절세 프로그램들은 손익거래를 통해서 절세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본거래를 통한 상담으로는 자기 주식의 취득이라든지 초과배당이라든지 이익 소각,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감액배당, 이런 것들이 자본거래를 통한 절세가 되겠습니다. 법인에서 그 손익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들은 네 가지의 경우로 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결국 첫 번째,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배당금이 지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법상 용어인 준비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 준비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손보전은 법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적자를 봤다면 이 이익을 낸 걸 가지고 그 적자를 보전하는 결손 처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기 이월이라는 것은 올해는 이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지 않고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지 미뤄두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재무상태표에 많이 보셨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감액배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2018년 12월 27일자 기사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눈에 딱 들어오는 헤드라인이 벌써 보이죠? 현대중공업 이 부자께서 세금 한 푼 없이 6천억 고액배당 반납, 준비금 감액 배당 시 배당소득세 면제, 이 두 가지가 가장 눈에 띄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기사만 사실 대표님께 보여드리면 별다른 니즈 환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중소기업이 어떤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절세 전략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패스트 팔로워라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즉 대기업들이 닦아놓은 절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국세청이 그 길을 막을 때까지. 자, 그리고 이 화면은 이 화면이 촬영되고 있는 3월 말에 감액배당에 관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본 화면입니다. 주주총회, 준비금, 감액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많죠. 즉 이러한 감액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중공업 같은 어떤 특정한 회사만이 활용하는 절세 기법이 아니고 상장기업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절세 툴, 자본거래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법인의 절세 전략, 감액 배당을 활용하셔라라는 기사를 통해서 저희들을 응원하는 기사를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감액 배당은 과연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이 규율의 틀을 담당하고 있는 상법의 규정입니다. 상법 461조에서는 자본준비금에 대해서, 그리고 461조의 2에서는 준비금의 감소라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459조의 자본준비금,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법적인 용어로는 강제하고 있는 것이죠. 강제조항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감액배당의 가장 근거가 되고 있는 461조의 2, 준비금의 감소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법에서는 감액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금의 감소라는 조문 안에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세법입니다. 이 어떠한 소득으로 과연 과세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세법이고요. 그리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게 될 때 개인 주주들의 이 과세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득세법이죠. 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26조의 3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제6항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상법 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이게 감액배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배당소득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배당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이제 국세청의 예규입니다. 국세청은 각 이 법 조문과 시행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를 밝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목은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 대상 배당 소득인지를 물어봤는데, 요지는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이라고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의 예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은 결국은 소득으로 인해서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준비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회계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순한 맛이었다면 약간 이렇게 매콤한 맛이 들 수도 있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일정한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회계보고서로 그 시점까지 자금을 얼마나 조달해서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재무상태표는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부채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돈이고, 자본이라는 것은 주주들이 조달한 돈이기 때문에 남한테서 돈을 빌려오고 내가 직접 조달한 돈을 가지고 이러한 자산들, 재고도 사고 기계도 사고 토지 건물도 사고 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주로 1년이죠. 회사가 달성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회계보고서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순이익을 산출한 것이다 라고 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상태표에 자본이라는 항목에 바로 이 자본거래들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준비금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재무상태표에 자본이라고 표시되는 이 항목에는 크게 5가지의 계정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이는 것이 자본금이라는 거고요. 회사가 처음 설립될 때, 그리고 이후 증자를 통해서 주주들이 얼마나 많은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본잉여금이라는 항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주주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회사의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본잉여금의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벤처기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할 때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5,000원에 투자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죠. 흔히 우리가 배수, 멀티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5배수로 들어간다, 10배수로 들어간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액면가는 5,000원이지만 나는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그거 5만 원에 투자해서 들어갈게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10배수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자본금으로 5,000원만 늘었지만 돈은 5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4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초과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적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주식발행 초과금이라는 항목이고요. 자본조정이라는 계정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그냥 평가이익 정도라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이익이다 정도로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익거래를 통해서 누적된 결과는 이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상법에서는 모든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중에 이익준비금이라는 항목을 준비금이라는 항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자본잉여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하는 것이 감액배당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표시되어 있는 이 금액이 배당의 재원이 되는 거고, 이 금액만큼은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준비금이라는 것은 상법이 강제하고 있는 법정 준비금이 있고요. 상법이 강제하지는 않지만 회사가 임의로 필요에 의해서 적립하는 임의 준비금이 있습니다. 법정 준비금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이 있는 거고요. 임의 적립금은 말 그대로 회사가 임의대로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정 이름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크게 공장을 짓겠다, 아니면 시설 확충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설 확장 적립금이라는 것을 적립할 수도 있고요. 감채기금 적립금은 회사가 발행한 사채가 있는데 앞으로 이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감채기금 적립금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태풍 불어서 회사가 크게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재해손실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임의 준비금은 기업이 임의로 적립하는 것이고, 이 임의 적립금을 적립하는 목적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잉여금을 전부 배당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장래에 이런 목적으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이만큼은 빠지게 됩니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임의준비금을 적립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 실제 코스닥 등록 기업인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재무 상태표, 그 중에 이 자본 항목만을 떼어 본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거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 회사는 주주들로부터 조달한 자본금, 즉 액면가의 총합인 거죠. 액면가의 총합은 약 215억입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이 있는데요. 무려 1,400억 자본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도 취득을 했네요. 자기 주식이 그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다가 21년에 자기 주식을 취득했고요. 이익잉여금, 회사가 지금까지 손익거래를 통해서 벌어온 이익의 누적은 현재 결손 상태입니다. 즉 회사가 누적적으로 114억 원의 결손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배당 가능한 재원은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거든요. 그런데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주주에게 배당할 재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알테오젠이라는 회사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감액배당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이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의 1.5배를 넘어서 충분히 쌓여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 1,400억 중에서 약 1,000억 정도를 이 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감액을 하겠다라고 먼저 결의를 하고 그 감액된 재원을 가지고 배당을 하겠다라고 하면 원하는 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지금 당장 수익은 나지 않지만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자본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고 이 자본잉여금 중에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자본잉여금을 감액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상법상 배당은 이익배당, 중간배당, 그리고 감액배당이라고 표현한 준비금의 감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익배당은 결산배당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배당이죠. 근데 지급 수단에 따라서 그 회사의 주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회사의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익배당은 기업 활동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원천으로 해서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세법에서는 이러한 배당 외에 의제 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의제라는 것은 법률 용어인데 실제 그렇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그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제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 배당이라는 말은 실제 배당은 아니지만 우리 세법은 배당으로 보고 배당으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감자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이제 회사 문 닫고 완전히 정리하겠다. 해산, 다른 회사와 합병한다든가 회사를 쪼개는 분할,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이러한 자본 전입에 대해서는 비록 상법상 정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하고 그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자, 소각, 해산, 합병 같은 경우에는 주주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지급하게 되고요. 이때 과세 대상은 받은 대가에서 내 사라진 주식, 회사에게 주식을 주고 그 대가로 감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래 회사의 주식을 주고 합병하는 새로운 회사의 주식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 대가에서 내 없어진 주식의 취득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의제 배당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잉여금의 자본 전입은 주주에게 회사에 새로운 신주를 발행해 주는 것이고, 과세 대상은 자본 전입액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주에게 현금을 배당해서 그 현금을 다시 자본금으로 납입을 하는 거나, 이 이익잉여금을 바로 자본에 전입하는 거나 그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고 배당으로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감액배당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세 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액배당은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상법 규정에 따라서 준비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거래 컨설팅의 배당과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것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상법 규정에 따라서 감액하는 이 감액배당은 세법에서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즉 과세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액배당을 하게 되면 주주는 결국 주식 수에도 변동은 없지만 현금만 추가로 얻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법은 이런 것을 허용하냐 하면 주권의 취득 원가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이때 과세되지 않는 이 금원은 언젠가 주식을 양도하게 될 때 그만큼 양도 차익이 커져서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 건데요. 우리가 주로 만나는 중소기업 CEO 분들은 대주주이면서 대부분 제3자에게 보유 주식을 양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주권의 취득 원가 감소로 인해서 과세될 것이라는 이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감액배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